자,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8일 토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일단은 이 금요일장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죠.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확실히 시장 분위기는 기술주가 좀 약한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S&P 500을 이끈 주역인 빅테크와 반도체가 이번 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테슬라 또한 영향을 받아서 같이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더구나 또 캐시우드의 이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에서 또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공시가 나다 보니까 고점 시그널이 아니냐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자, 이 부분 바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크는 일단은 아크가 매도했지만은 테슬라가 더 오른 사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있죠. 아크가 매도해서 테슬라가 꺾인 사례도 있지만요. 아크가 매도해서 테슬라가 더 오른 사례도 이렇게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아크는요. 목표가가 아니라 비중 리밸런싱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자동적으로 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영상 정지하고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얘네 샀다 팔았다 하는 애들이죠. 그리고 유의미하게 많은 테슬라 물량은요. 쭉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 하는 물량은 좀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캐시우드가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점 시그널이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올란 케이스도 훨씬 많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일단은 주주총회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고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실망스러울 수는 있지만요. 너무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급할 필요도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주총에서 정말 좋은 비전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또 FSD, 로보택시에서 계획대로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게 계획대로도 중요한데요.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계획대로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그런 호재를 바로바로 반영시키기보다는 매크로 이슈 때문에 지금 보수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매크로 때문에 지지부진하죠. 매크로 때문에 지지부진하지만요. 조만간에 이 매크로에서 반전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전의 키를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테슬라 주가가 하락해서 혹은 주주총회에서 정말 기대하셨는데 그 실망감에 주말 동안 마음 불편하게 지내실까봐 제가 좀 토요일 영상 일찍 준비를 해왔고요. 주말 동안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시고 또 주말 동안에 마음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요, 여러분들. 매크로. 간밤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공화당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제안한 이 셧다운을 종식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공화당이 거부했다는 소식이 떴는데 이 거부를 했다가 중점적인 화두가 아니라요. 민주당이 먼저 셧다운 종료 제안에 나섰다라는 거고요. 일단 셧다운으로 인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비용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부 인식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지연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민주당에서 먼저 의료 보조금 이거를 연장 조항에 포함시킨 거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핵심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과 동시에 이거를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전에는 이 의료 보조금을 협상 카드로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과의 이견은 여전하지만 협상 중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 역시 지금 아랫골이 싹 달면서 이렇게 쭉 반등 마감한 게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결과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이 셧다운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죠. 이 땡스기빙 데이 이전에 타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는 매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입니다. 올해 2025년으로 치면은 11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이 셧다운이 해제가 되지 않겠냐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는 역사적인 저점에 근접했습니다. 즉 높은 물가, 거기에 정부 마비, 셧다운이죠. 이게 가계의 경제 전망을 악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월스트리트과 월가와 지금 메인스트릿의 간극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월스트리트,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 근처인데 메인스트릿, 실물 경제는 물가 부담이라든지 고용 불안, 실질 소득 정체로 굉장히 비관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간극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 초록색, 빨간색 봐주시면 되고요. 초록색 선이 바로 S&P 500 지수입니다. 미국 대표 주가 지수죠. 그래서 기업 실적이라든지 시장 유동성, AI 투자 기대를 반영을 하고요. 2024년 중반 이후에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계속 올타임 하이. 2025년 하반기는 이미 최고치를 근접한 거 보이시죠? 근데 반대로 빨간색 선은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 빨간색 선은 모닝 컨설트 컨슈머 센티멘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미국 소비자 심리 지표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경기 체감 및 향후 경제 전망을 반영하는 지표인데 올해 2025년 들어서 급격히 하락한 거 보이시죠? 하락도 그냥 하락한 게 아니라 하락 각도를 엄청나게 가팔리 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여기 확대를 제가 좀 해보면요. 91.3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 91.3포인트라는 수치는요. 팬데믹, 코로나 이후 저점 부근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만큼 코로나만큼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너무나도 심하다. 양극화가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지표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매크로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은 매크로 덕분에 테슬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반전이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집중해 주세요. 최근에 미국 주요 기업 해고 발표를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것도 뭐 보실 분들은 영상 정지하고 보시면 되고요. 1위부터 15위까지 이렇게 해고 수를 엄청나게 사람 자른 거 보이세요? 노동시장이 엄청나게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이잖아요. 지금 고용기간 발표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 셧다운이 끝나고 이 고용지표 발표가 다시 시작이 되면요. 주식시장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실물 경기가 엉망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오르죠. 고용지표 엉망이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물론 하루 정도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럼 이런 지표 나오면은 연준에서 무슨 결정을 내릴까요? 이렇게 고용지표가 파탄이 나면요. 금리 인하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에서. 이토록 고용 약세가 뚜렷하면요. 금리 인하로 노동시장 지원 사격에 무조건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 확실치는 않다. 이런 식으로 입 털고 다니죠. 그냥 정말 입만 털고 있다 보여지고요. 그동안 연준은 안 좋은 경제, 좋지 않은 경제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데 그 와중에 좋은 게 뭐죠? AI만 좋잖아요. 테슬라가 있는 이 AI 테크. 금리를 인하하면은 이쪽만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와 팬데믹 당시와 매우 유사한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달부터 꾸준히 이 Q2에 대한 이 얘기 나올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정책 방향이 그렇게 되고 있고 연준에서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이 낙하산으로 꽂아 넣기까지 하면서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다 바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힌트가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제 원문과 번역 같이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이 자산 매입을 순 보이시죠? 곧 할 거다. 게다가 파월이 Q2에 대한 힌트를 준다. 아예 Q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QE라는 힌트를 주면 이제 바이 시그널, 대체 자산을 바이 해야 된다. 대체 자산을 매수하라는 신호가 될 거다. 대체 자산이 뭐예요? 주식 같은 거죠. 곧 돈 풀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대놓고 뭐 Q2라는 단어는 쓰지는 않을 겁니다. 본질은 다르진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08년 금융위기 때 처음 돈 풀었죠. 그리고 2025년 지금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릿의 괴리는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가의 인물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보편적인 금융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QE를, 돈 푸는 거를. 그래서 실제 이 메인스트릿에서 실제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주가가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돈 풀기 시작하면요. 여기 나와 있죠. Q2에 관해 힌트를 주면 대체 자산을 매수하라는 신호가 될 겁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크로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반대로 매크로에서 조만간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를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제가 또 강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말이고 좀 시간도 조금 여유 있어서 평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은 FSD와 로봇 하는 회사들 정말 많은데요. 결국은 왜 테슬라가 이 승자 독식으로 갈 수밖에 없냐? 왜 테슬라가 최후의 1인이냐? 이게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의 핵심은요. 결국은 이 지연 시간에 있습니다. 얼마나 지연 시간을 단축시키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실시간으로 거치면서 이 순간이 극도로 짧아야만 안전하고 정확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연 시간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 판단되면요. 이미 사고가 난 뒤라는 거예요. 특히 자율주행차는 초당 수십 번씩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가 100km, 시속 100km 달리는 자동차라면요. 0.5초 동안 차는 14m 달려가요. 그럼 이런 자동차가 늦게 판단하면은 이미 늦은 거죠.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봇도 사람의 반응 속도보다 빠르거나 최소 사람만큼 움직여야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센서가 정보를 입력하고 AI가 판단을 하고 3단계 명령과 액션이 들어갑니다. 이 3단계 전체가 100ms 이하로 이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밀리세컨드는요.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 중에 하나로서 1초의 1000분의 1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즉 1ms는 0.001초라는 겁니다. 눈 깜빡할 새보다 더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추론칩, AI칩, 도조 AI5 같은 테슬라 칩, 엣지 컴퓨팅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죠. 거기다가 데이터가 클라우드까지 갔다 오면요. 100에서 300ms가 더 걸립니다.
이미 늦죠. 그래서 테슬라는 차량 안에서 바로 연산하는 온디바이스 AI 방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특히 테슬라는 이 수직 통합을 통해서 지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 V13으로 넘어오면서 12ms까지 줄였고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V14에서도 여기에서 20%더 줄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는요, 얼마나 똑똑한가도 중요하지만요, 얼마나 빨리 보고, 얼마나 빨리 생각하고,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 즉, 지연 속도. 지연 속도가 모든 기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웨이모는 평균 29ms가 나왔고요. 테슬라보다 2.5배 정도 더 길게 지연 시간이 발생한 거죠. 엔비디아 역시 48에서 60ms 사이. 테슬라와의 격차가 상당하죠. 특히 테슬라는 이 12ms, 이게 AI4 칩으로 한 겁니다. 그럼 AI5 칩으로 했을 때 일론이 그랬죠. AI4보다 AI5 갔을 때 40배 향상됐다. 그러면 게임 오버죠. 그리고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진 않지만요. 이번 주주총회에서 일론이 두세 달 안에 차 안에서 문자를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좀 반응이 없어요. 차 안에서 문자를 해도 된다라는 말은 완전 자율주행에 도달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디지털 카메라가 사진을 바꿨고 스마트폰이 통신을 바꿨죠. 자, 이제는 운전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 FSD는 그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시장을 싹쓸이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가 최근에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결국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풋옵션과 콜옵션 별로 의미 있는 수량이 아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가격대가 아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435불에서 470불 사이. 이게 의미 있는 물량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오히려 다음 주에 500불. 여기에 좀 많이 베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거에서 좀 차이가 있죠. 적어도 내가 알고 대응하면 마음이 훨씬 편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조정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매매 전략 같은 것도 같이 공유받아 보고 싶다거나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 링크를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제가 구독자 혜택을 넣어놨고요. 3가지 넣어놨죠. 그래서 첫 번째, 테슬라 옵션 기반으로 좀 타점을 잡아 들어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슬라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 이게 뭐 무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이거 띄워놓지 못한 자료들이 많아요. 미국 자료 다 유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최신 자료들 여러분들 보기 쉽게 제가 좀 정리 예쁘게 해놓은 거고요. 대신에 대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제가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지 이게 가치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남겨주시면 되고요. 뭐 신청하는 것도 시간 많이 안 걸리고 뭐 설사 귀찮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요. 나스닥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또 이걸 가지고 테슬라 수량 늘려가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이제 대표적인 주도주, 성장주로 가는 그런 종목이고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팔란티어 이런 큰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솔직히 미장은요. 국장보다 텐베거가 훨씬 더 쉽게 나와요. 환율이라든지 양도세 빼고도 더 큰 수익을 미장에서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대로 수익을 한번 보면요. 내 계좌를 정말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보시면서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하셔서 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조금 재미없었죠. 재미없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테슬라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이럴수록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